핫 이슈 요정 화제부 유슬기 기자. 혹시 고독혼 공포증이라는 병 들어보셨어요? 고독혼요? 네, 이게 결혼을 앞두고 유행처럼 번지는 유행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식에 하객이 조금 올까 봐 걱정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결혼식에 하객이 얼마나 붐비는가가 그동안의 삶이나 인간관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예비 부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결혼을 앞두었던 한 20대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도 역시 결혼식에 친구가 많이 오질 않을까 봐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보던 중에 자신과 비슷한 걱정을 하는 신부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에게 쪽지를 받았는데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친구가 너무 없다라고 급히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은 제가 가주겠다,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이제 단문을 보냈고, 쪽지를 보내온 여성도 그러면 저도 꼭 당신의 결혼식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프로필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사진도 미리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부터 너무 반겨주면서 왔느냐며 이렇게 아주 친한 친구처럼 두 사람은 이제 연기를 했고, 가장 옆에서 단체 사진을 찍기도 하고 마무리까지 아주 잘 하고 왔다고 합니다. 진짜 신부는 너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다, 저도 꼭 참석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 여성 역시 내 결혼식에 하객이 한 명 늘겠구나라고 안심하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의 결혼식에 참석해주는 것을 하객 품앗이라고 그렇네요. 품앗이네요. 부릅니다. 네, 서로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상조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도입이 된 건데, 사실 예전에는 하객 알바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위탁된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자 이런 하객 품앗이가 생겼는데, 실제로 하객 품앗이를 구한다라는 글이 한 카페에는 하루에 100여 개가 올라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명에서 6명 정도 조를 짜서 이제 순서대로 결혼식에 참석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개처럼요.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저기 축의금은 안 내는 거죠? 서로 어차피. 다 내기로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 안 내기로 내기로 약속을 하거나. 하고 이렇게 룰을 정해서 다시 받을 거니까. 네네네 참석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먹튀가 발생합니다. 저 지금 먹튀 때문에 먹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100% 튀죠. 실제 친구들 생각을 해봐도 결혼식을 빨리 하는 친구의 결혼식에는 하객들이 많이 가지만 결혼식이 늦어질수록 친구들의 참석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품앗이도 마찬가지로 6명이 결혼을 하면 뒤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 이 결혼을 할 때 모르쇠를 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잠수를 탄다거나 당일날 펑크를 내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게 또 보증금 제도라고 합니다. 보증금. 그래서 6명의 결혼식 모두 다 끝나야지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먹튀가 너무 횡행을 하고 실제로 피해를 봤다라는 글들도 하루에 5건씩은 올라오고 있는 터라 이렇게 또 철저한 룰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걸어도 그 뭐 보증금 그냥 날리지 뭐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이다 보니까 의무감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튀를 하는 경우도 또 많다고 해서 급조된 친구를 결혼식에 부르는 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좀 있으면 합숙 나오겠네, 합숙. 결혼 이틀 전부터 아무도 못 나가. 아니, 하객 품앗이 먹튀도 법적인 책임을 좀 물을 수가 없나요? 보증금을 걸어놓은 경우에는 사실 물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발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발까지 이르는 경우는 또 드물다고 하네요. 뭐 잘 되기만 하면야 돈 드는 하객 알바 쓰는 것보다는 하객 품앗이가 나은데 그 불안불안해가지고 근데 그런 걸 대행하는 그 대행업체 쪽에서는 좀 어려워하겠네요. 업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이런 블로그나 카페에서 이런 먹튀나 피해 사례들을 긁어다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객 알바들은 절대로 펑크를 내지 않고 의상도 깔끔하게 입혀보내고 뭐 때로는 식사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객 알바를 많이 이용해달라는 홍보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객 알바나 하객 품앗이도 남들 시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이제 일어나는 우픈 현상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런 걸까요? 맞아요. 이 인생의 행사가 좀 보여주기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여기에 굉장히 출혈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에 5년간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 중에서 무려 93%가 본인의 예금이나 적금을 깨거나 무리하게 빚을 낸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했었던 퇴직금이나 연금이나 보험을 해지하고 또 살던 집을 처분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참. 우리 방청객 그 알바하시는 분들이 갔다 오면 되지 않아요? 명수 정해서 오고. 리액션이 너무 세서 안 돼. 그렇죠. 울지 마, 말이고. 신랑 입장. 근데 왜 그러면 스몰 웨딩으로 안 할까요? 이렇게 좀 신랑이나 신부랑 서로 상의해서 50명 내외로 해서 좀 조그만 데서 좀 길게 몇 시간 동안 같이 먹고 파티하듯이. 이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날 김태현 씨 전화 통화할 때 이 얘기도 하셨어요. 뭐를? 스몰 웨딩? 네, 동엽이 형이 자기한테 맨날 너는 꼭 스몰 웨딩 하라고 한다고. 그리고 잠깐만, 근데 김태현 씨가 그 얘기를 왜 김정민 씨? 나도 몰라. 얘 미쳤나 봐. 뭐 저기 흰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이상하네. 아니 웨딩을 나랑 하자는 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년에 김태현 씨랑 김정민 씨가 갑자기 덜커. 아유, 그럴 일은 아우 그럼 진짜 용감한 기자들 입장에서 정말 경사죠 경사. 아, 그랬으면 좋겠다. 경사죠. 예. 너랑 윤정수 씨도 그랬습니다. 야 누가 더 손해 한번 해볼까? 뭐다 좋아. 자 이슬기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결혼은 가장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가짜 친구는 없어도 되겠습니다.